오늘은 좀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개유일주? 개유일주 일주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일주론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귀찮다. 이제 겨우 10개 했는데 언제 나머지 50개를 다 하지? 오늘 10개째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일주론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 막 그냥 얘기를 하면 편한데 제가 또 성격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갖고 하나하나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야 될 게 막 뭐 디바지시카 가서 뭐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디바걸스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정밀주인데 충미충이 되는 해 애인이랑 헤어지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밀주인데 충미충이 되는 때 헤어지냐고요? 배우자궁을 충한 것은 개선하다, 타협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중에 관이 있나요? 미중에 재성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충한다고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출근은 9시에 해요. 제가 약간 공무원 마인드라서 점쟁인데도 불구하고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유일주부터 하고 나서 질문이든 뭐든 받도록 할게요. 개유일주. 개유. 일자가 한참 뒤에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 개유일주. 개유일주. 천간의 개수 이제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붙으면 마무리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끝났다라는 거죠. 갑은 시작하다 그랬으니까 갑은 희망적이다. 개는 끝났으니까 뭐예요?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일간들은 조금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다거나 끝났으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개념이 개수니까요. 원래 수는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수는 내면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임수는 외면, 그러니까 밖에 흐르는 것들에 대한 가치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개수는 내면을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개수는 받아들이는 능력, 듣는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개수가 잘못되면 기가 안 좋다거나 기가 잘 안 들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내면의 지혜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즉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개수는 비를 상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슬이라든지 안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수의 역할 자체가 목을 생하는 건데 개수로 인해서 생해지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충실하다, 기본에 충실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은 기본에 좀 충실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뭔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금, 신금, 임수, 계승은 음에 속하는데 계수는 중에 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의 성향이 좀 부드러운 성향이 있긴 하지만 질투가 강하다거나 집착이 생긴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수 자체가 습을 관장을 해요. 조습에 있어서 습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온기만 있다 해도 조금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난습해진다라고 해서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란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거, 몸이 뭔가 이렇게 이성을 원하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뭐 지지로 병화나 사화가 있어가지고 이 금생수, 수생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병화, 사화 또는 경신금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온기만 있어도 조금 문란해질 수 있는 것이 개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지 유금. 유금은
가을을 상징을 하잖아요.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는 형상인데 저 유금을 썼던 이유는 이게 생긴 게 보시면 항아리 호리병처럼 생겼잖아요.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은 형태, 항아리 안에 무언가를 넣어 놓고, 즉 곡식은 완성품이잖아요. 완성된 것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든 것이 유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완벽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예민해진다거나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금 자체가 금생수를 하는 오행이 아니기 때문에 병화나 사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금생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병화, 사화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화나 오화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계유일주를 이제 합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계수와 유금을. 그러면 계수는 이슬이나 비처럼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유금은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저장하고 보관한데 안개나 습기가 가득하면 보관되어 있는 곡식이 썩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계유일주는 뭔가 속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쉽게 우울해진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효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기만성,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만성한다, 그리고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하기보다는 숙성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뒤에 자기만의 결론을 내놓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보통 금생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서 천간으로 또는 천간에서 지지로 이렇게 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금은 지지에 있고 계수는 천간에 있으니까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빨리 나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서 많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답답함, 그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보통 계유일주 자체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살짝 우울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병화나 사화가 있거나 이러면 이 우울함이 이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경신금이 있는지 천간에, 그리고 병화나 사화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계유일주가 우울하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육친적으로는 지지에 편인을 두었잖아요. 근데 임신일주와 계유일주는 좀 달라요. 임신일주는 지지 신금에 근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계유일주는 지지 유금에 근을 내리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나 내 배우자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유일주는 내가 소통되지 않는 부모,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좀 불만이 많은 것처럼 투덜거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유일주 꼭 봐야 될 거, 천간으로 경신금 또는 병화나 사화 이런 것이 없다면 투덜거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지 배우자궁에 이 유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거나 똑똑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구조가 계유일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금은 육친상으로 남자한테 어머니 또는 장인어른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어머니나 장인어른이 나한테 지나치게 간섭을 해요. 근데 배우자궁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계유일주는 남자들 같은 경우 양가 부모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간섭을 하든 내 어머니가 간섭을 하든 좀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양가 부모님이 좀 멀리 있는 그런 경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계유일주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남편 자리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생을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유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부부궁이 조금 불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사화나 천간으로 병화 이런 것이 있다면 금생수가 그나마 되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지 편인 유금이 시지에 그 자녀궁을 이렇게 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사내기 있다거나, 사내기라는 것은 이제 아이 출산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좀 늦게 갖게 된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생기는 문제, 근데 이제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천간의 갑부터 시작한 게 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금을 만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뭐냐면 유금 안에 있는 완성품을 개수가 이렇게 습기로서 썩혀서 발효시켜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간목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 그것을 숙련되게 만들고 상품화 시켰던 것들을 한 번 더 가공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가 계유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고, 자기 혼자만의 새로운 상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이 원활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와서 쓰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곽강받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생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나 혼자만의 만들어낸 썩어버린 물건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러니까 계유일주가 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들을 좀 잘 따라주고 한다면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유일주인 사람들, 제가 오늘 계유일주 좀 뭔가를 썩히는 작용을 해요, 또는 우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썩힌다가 아니라 발효시키는 중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 처음 태어나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이제 막 써먹을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60년으로 봤을 때 이제 10대가 이제 10대가 시작이 되기 전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1살부터 10살까지 된 거거든요. 10살이 되었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기 전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한 번 더 숙성해서 다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는 갑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유일주는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한다면 조금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급하게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계유일주도 나쁘지 않아요. 사주에 경금, 신금, 병화, 사화 이런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좀 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